네, 저 두 가지 질문인데요. 첫 번째는 어쨌든 대표님께서 그동안 뭐 당 관련해서 혁신도 많이 하시고 방향성도 지금 잘 설정을 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뭐 당원이나 뭐 사람들 뭐 당내 구성원들의 마음을 얻고 좀 마음을 좀 움직이는 역할도 좀 중요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포용하는 리더십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랑요. 또 하나는 아까 오늘 발언 중에서도 살짝 정진석 의원을 향한 발언들이 조금 있었는데 아직 좀 앙금이 남아 계시는 건지 여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씩 다 읊어드릴 수 있어요. 자,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자, 제가 당대표 취임하고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첫 번째, 재난지원금 관련해 가지고 왜 큰 합의를 했냐고 이제 공격이 들어왔죠. 지금 와서 우리 정부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이 그것보다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지적이 안 들어오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보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경선하는데 대통령 경선하는데 제가 그때 다른 사람들 입당시켜야 된다고 해가지고 8월 버스 출발론 이렇게 7월 버스 출발론 얘기했던 거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 당내에서 무슨 뭐 11월까지 늦춰야 된다니 무슨 뭐 1월까지 늦출 수 있다니 이런 얘기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르면은 예를 들어 저는 지금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11월 달까지 당내 경선이 늦춰지고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지금 툭 까놓고 얘기하면은 국민의힘 후보 홍준표, 유승민 뭐 이런 사람들 당 밖에 있는 뭐 후보 윤석열 이렇게 경선 치렀으면 당이 얼마나 혼란에 빠졌을까. 예. 그런 주장의 대립 속에서 저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지점 속에서는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해석을 붙여가지고 무슨 뭐 누구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그런다는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면서 이제 사태가 커지는 것이고 그때 보면 뭐 제가 무슨 뭐 누구에 대해 가지고 곧 정리될 거야라는 발언을 했다.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예. 일부 언론인들에겐 제가 너무 억울해가지고 제가 그걸 실제 녹취 음성까지 보여준 적도 있어요. 근데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예.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공격이 들어왔을 때 그러면은 저는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항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아니 의혹 제기를 한다 해도 그렇게 큰 걸 해버리면은 예를 들어 저는 경선의 공정성에 위해서 지금 와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제가 경선 과정 중에서 유승민 의원한테 역차별을 했으면 했지 지금까지 하나도 혜택 준 거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다 논리가 그거 아닙니까? 유승민 의원을 돕기 위해 가지고 곧 윤석열 저거 정리될 거야란 말을 제가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대표를 끌어내리려는 공작이에요. 그럼 여기에 대해 가지고 제가 반박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거는 대선 경선 과정 중에서. 아니 그러면은 제가 하지도 않았던 말에 대해 가지고 했다고 주장하는 공격에 대해 방어하려면은 저 어떻게 대응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그런 상황을 만든 다음에 그럼 대응하면 왜 그렇게 대응하냐고 하는 이거는 제 입장에서 선택지가 없는 상황에서 하는 반응들이고 대부분의 공격은 지금까지 맞고 왔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 보면은 다 공상과학 소설이잖아요. 보면은 지금까지 보면은 예를 들어 이렇게 할 것이다 해서 이렇게 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예를 들어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즘 들어서 저희 청년 대변인들이라고 하는 우리 나국대 출신 대변인들이 굉장히 열받아서 지금까지 안 하던 행동을 막 하고 있죠. 페이스북에 막 글 쓰고 이런 것들. 아마 그 친구들이 정치에 들어와가지고 처음 봤던 이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제 대변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제가 실제 했던 언행과 그걸 최대한 왜곡해가지고 어떻게 틀어버리려고 했느냐에 대한 그 전환 과정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하는 것일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와가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굵직굵직한 그런 어떤 제 입장에 봤을 땐 공작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와서 보면 다 헛소리였습니다. 지금 보면은 예. 거꾸로 얘기하는 것이었고 예. 제가 누구를 밀기 위해서 뭐 이렇게 했다 뭐 다 거짓말인 거 아시잖아요. 제가 무슨 뭐 봉사활동에 오라가라 했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저는 그런 경선은 처음 겪어봤습니다. 뭐 경선하라 그랬더니만은 메인 아이템이 당대표 공격인 이런 경선전 처음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치고받으면서 경준이라는 걸 거치고 나가지고 나중에 경선 돼서도 뭐 희한한 거 되게 많았습니다. 그때 보면 지금 와서 제가 다 말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 과정 거치면서 당내 구성원들과의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뭐 딱히 겪고 싶지도 않거니와 다시는 그거는 그냥 당대표니까 의뢰 넘어간 거지. 그때 하나하나씩 제가 붙어가지고 사실관계 따졌으면은 뭐 당 터졌을 겁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결국에는 당내 구성원들과의 어떤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의 문제에 있어가지고 똑같은 겁니다. 제가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그거를 할 것이냐, 그게 오히려 자기 정치에 가깝겠죠. 지금까지는 그걸 안 하고 제가 대선 승리와 경선 지방선 승리를 위해서 하는 선택을 했던 겁니다. 제가 좋은 거지 했으면 보십시오. 좋은 게 좋은 거지 했으면 그때 뭐 대선 때 1월 달에 12월 달에 막 지지율 하루에 1%씩 떨어질 때 제가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이렇게 했으면은 지금 우리가 여당 됐을지는 좀 솔직하게 판단해 보시죠. 다들 보면은 그때 해가지고 뭐 하루가 다르게 사고 터지고 무슨 뭐 했을 때 그게 그때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저는 제가 대선 때 무슨 뭐 이견을 크게 제시했다 그러는데 되짚어 보시잖아요. 저는 항상 똑같았어요. 그럼 나는 빠질게였어요. 저는 상임선대위원장 그럼 내가 내려놓을게. 그럼 당신들이 그렇게 나를 싫어해가지고 나를 그렇게 내 입장에 봤을 땐 공작을 하는 당신들이 그럼 다 해보시라 그러면은 저는 생각보다 이걸 해라를 별로 안 했어요. 나는 그럼 빠질게. 여기까지입니다. 하고 빠질게만 했거든요. 계속. 빠지면 빠졌다고 또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상황의 반복 속에서 저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냥 그렇게 갔던 거고. 그럼 지금과 상관이 우스갯소리를 해볼까요? 제가 그래가지고 소위 봉합 과정을 거친 다음에 제가 그러면 당대표 열심히 해가지고 당대표가 열심히 앞장서 뛸 테니까 다들 열심히 뛰시고 제가 당사에서 숙식을 해결하겠습니다. 과거에 김무성 대표 시절에 그렇게 했던 선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당사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선거를 진짜 열심히 뛰겠습니다. 했는데 2주 지날 때까지 당사에 자리를 안 만들어줘요. 제가 얼마나 지금 와서 제가 하는 얘기지만은 당대표가 당사에 사무실 하나 내는 거를 못하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저한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대합 빌딩에 가래요. 당대표가. 제가 무슨 옆에 여관이 없어가지고 제가 대합 빌딩에 가서 자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제가 지금까지 입국 참고 있었잖아요. 닫고 있었잖아요. 지금까지. 그래놓고 지금 제가 예를 들어 책이라도 한 편 쓰면 굉장한 책이 될 겁니다. 진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뭐 누구한테 뭐 협박을 하고자 하는 의도도 아니고요. 이렇게 참은 당대표가 어디 있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아이고 대선 때 일정 짜는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말 자기 정치하는 당대표는요. 대통령 후보 쫓아다니면서 대통령 후보 전에 연설하는 걸 즐겨요. 그거로서 본인의 권위를 삼으려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대선 때 야 우리 이거 적극적으로 하면 지겠다 그래가지고 저 혼자 몸축내 가면서 호남 돌고 다른 데 돈 겁니다. 그러면 거꾸로 그걸 뒤집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준석은 왜 영남을 안 도냐. 아니 그거는 영남의 국회의원 얼마나 많은데 당신들이 좀 하시라. 호남에 우리 국회의원 하나 없고 그런데 거기도 표를 갖고 와야 되니까 내가 가는 거지. 근데 그거를 무슨 그 전략은 뭐 선거를 지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다. 뭐 이렇게 말하면 할 게 없는 거고. 야, 제가 이런 오늘 1년차 맞아가지고 얘기를 계속 하는 거는 그냥 제가 봤을 땐 경이롭습니다. 제가 봐도 여기까지 제가 온 게. 이제 경이롭습니다. 그 수많은 제가 봤을 때는 공작을 뚫고 여기까지 온 게 참 경이롭습니다. 질문이 또 하나 뭐 있죠? 정진석 의원님. 그건 똑같은 거잖아요. 제가 정진석 의원을 싫어했으면 제가 정진석 의원을 제가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장을 하라고 했겠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어이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공천권이 대단한 권한이고 당대표가 그렇게 가진 가장 막강한 권한이면은 저는 그럼 그거를 제 권한에 막강한 거를 정진석 의원님 드린 거 아닙니까? 그랬으면은 나는 적어도 최소한 고맙다 소리는 못 들을 망정. 선거 끝나고 나니까 저를 공격하는 건 무슨 상황이냐고요. 이게 보면은. 그리고 아니 선배가 하는 지적 다 듣죠 제가. 저도 제 전화기 보면은 하루에도 몇 통씩 다선 의원들 저한테 연락하고 해가지고 제가 얘기 들어요. 그런데 적어도 지적사항이라고 하려고 그러면은 사실관계는 맞아야지 제가 그걸 예 알겠습니다 소리라도 하는 거지.
우크라이나 왜 가냐? 대통령실과 상의도 안 됐고 뭐 사람들이 난색을 펼쳐. 아니 세상에 외교부 사람 3명이랑 제가 같이 가고 제가 박진 장관하고도 계속 논의하고 대통령실과 논의하고 해서 다 일정 조율하고 시간 조율하고 이렇게 다 해서 가는 건데 제가 그럼 거기다 대놓고 그걸 제가 그러면 그거 반박하잡시고 누구처럼 대통령과의 대화를 팔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 이상 저 혼자 계속 두들겨 맞고 있었던 거죠 그거를. 근데 그걸 그래서 당내에선 그래도 제가 여기저기 얘기해가지고 아 그거 아니다 대통령실에 다 협의된 거 이거 했는데 다 그래 당내에선 다른 분들 만말 안 하시잖아요. 정진석 부의장 혼자 왜 그걸 해가지고 무슨 뭐 그거 얘기하는 사람은요 대한민국 둘밖에 없어요. 유튜브하고 정진석 부의장이었어요. 왜 그런 상황을 만드냐는 거죠.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거는 그래서 제가 악이냐 진짜 정보가 없는 것이냐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제가 유튜버들이 그런 건 이해하죠. 그 사람 돈 벌어 먹어야 되니까. 근데 이건 뭐냐는 거죠 이게 제가. 그래서 저는 그걸 거꾸로 아까 제가 딱 그게 명징한 겁니다. 저희가 정진석 부의장한테 어떠한 안 좋은 감정이나 악이라도 있었으면은 제가 왜 공천관리위원장 맡깁니까? 그게 가장 큰 이권이라는데 저는 모르겠지만은.